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완전 경쟁 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보시면 362페이지 독점하에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점 중에서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셔야죠.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MR과 MC를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 곡선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직선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밑에 살짝 그래프가 있잖아요. 9-5에 나와 있는 것처럼 MC를 그냥 약간 조금 우리 책에서는 어렵게 보이려고 MC도 원래 U자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독점이지.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가격은 요 수요 곡선에 대응되는 만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잘 나와 있는 요걸 기반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다 0이라고 점을 찍을까요? 자, 우선 거기 설명을 보시면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1번 독점 기업 관련해서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1번 조세부가 이전에 독점 기업이 P0 가격으로 Q0만큼을 생산하고 있어요. Q0, P0 가격으로 Q0만큼을 생산하고 있죠. 자, 이때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서 단위당 T1의 종량세가 부과된다면, 여러분 T1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MC가. 그러면 그냥 우상향 하는 게 좀 깔끔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은 여기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PQ1, 여기가 P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독점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MC가 MC 곡선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게 2번 나와 있죠. T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자, 3번 MC 곡선이 T만큼 상방으로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Q1으로 돼서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재화 가격으로 단위당 상승하게 된 조세액 중에서 일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조세 부담에 대한 전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된다? 독점 기업이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독점 기업이라 해서 항상 조세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살짝 보시면 아니 텍스의 크기가 이만큼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크기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 딱 보시더라도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이 경우에는 전가시키고, 자, 그래서 일부는 독점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독점 기업에게 기업에게 귀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하나 볼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잖아. 독점이니까 소비자 네가 다 조세 부담해.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보듯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그 내용을 볼 거예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생산자도 부담한다는 걸 봤습니다. 자, 근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A와 B를 보세요. CD는 그냥 보지 마세요. MC를 다르게 하는 건데 보지 마시고 그냥 사실 뭐 독점은 가볍게 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옆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가요. MC 프라임으로 올라갑니다. MC가요. MC 프라임으로 올라갑니다. 얘가 MC고 MC 프라임. 이해 가십니까? 이게 MC고 MC 프라임. 이렇게 얘가 Q고 수직축이 P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거기 보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에서는 가팔라요. 자, 여기서는 완만해요. 완만해요. MR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거 아시죠? 자, 그걸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의 그림하고 딱 맞게 잘 되진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자, 조세 부과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세 부과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경우는 조세 부과 전에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 보니까 이거 좀 그림이 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약간 차이가 나긴 하죠.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소비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얘는 더 작게 올라갔습니다. 위치를 시작을 좀 비슷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A번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요. 가파.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과 뭐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뜻이 뭐예요? 그렇지, 소비자가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과 마찬가지로 누가 상대적인 부담을 훨씬 많이 지게 되는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다시 볼게요. 1번 완전 경쟁과 마찬가지로 독점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조세 부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한계 비용 곡선의 기울기라는 게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2번 거의 화살표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독점인 경우에는 원래 공급 곡선 자체가 없어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 비용이 공급 곡선을 대용해서 우리가 최적 선택할 때 쓰긴 해서 그냥 이걸 공급 곡선에 인식하면 돼.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시죠. 자, 디맨드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얘가 가파이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거야. 이렇게 쓸까요? 얘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고 여러분 탄력성이 작다는 건 힘이 약하다는 거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작기 때문에 자, 거기 계속 볼까요?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담의 크기는 커집니다. 소비자가 힘이 없어. 힘이 약한 거야. 없어. 이 얘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자, 공급 곡선의 MC 곡선의 기울기 완만할수록 그냥 MC가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아니,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형태도 있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점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보고 있어요. 물품세. 근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어떤 경우로 봅니까? 라고 하면요. 364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한계 비용 곡선이 수평일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거대로 보면 이렇게 쓸게요.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이렇게 됐고 오히려 특수한 경우인데 이 특수한 경우가 더 재밌어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한번 볼까요? 자, 364페이지 보시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MC가 일정한 거야. 수평이 되는 거야. 자, 요거랑 MC 곡선이 일정하게 수평인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아래 그림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좀 크게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그 MR 곡선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된다 그랬죠. MC가 지금 수평으로 일정합니다. MC0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MR 곡선 이렇게 됩니다. 이윤극대 산출량은 MR = MC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면서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가격 요게 책정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길 제로라고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2번 볼게요. 자, 이제 단위당 T1의 조세가 부과가 되면 자, T1의 조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MC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색깔을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T만큼의 텍스가 이렇게 부과가 된 겁니다. 거의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MC1, MC1은 이제 MC0에서 T만큼 텍스가 부과된 겁니다. 자, 그때 살짝 그림을 보세요. MR =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달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에서 1 결정됩니다. 얘가 Q1이고 얘가 P1이고 얘가 Q0고 P0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텍스의 크기가 이만큼 부과가 됐는데 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울기가 MR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2배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거기 결론을 볼게요. 3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 한계 수입 MR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MR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2배 가팔라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거기 설명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Q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T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보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니? 라고 하면요. 거기 밑에 텍스 부과한 거에 딱 절반만 올라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한 경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할 때 텍스 부과한 거에 소비자 부담하는 가격은 딱 절반만큼 50%인 절반만큼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그냥 머릿속에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랑 여기 보시면 살짝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델타 Q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 시험 1차를 대비해서는. 근데 설명이 있으니까 욕심이 자꾸 있으실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거 기울기가 요거 T잖아. 요거 기울기가 델타 P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Q가 변화하는 것보다 T 증가하는 게 요 기울기가 절반이기 때문에 딱 절반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아니, 특수한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경우가 우리가 케이스 1이라고 할게요. 케이스 1.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케이스 2. 여기다 할게요. 아니,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 아니, 이거는 딱 절반만 이렇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요, 100% 이상 전가시키는 거야. 그 단위당 조세액보다, 조세에 부과한 크기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크기가, 부담이 100% 이상 전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 경우가 거기 보시면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근데 일정한 경우야. MC는 수평으로 할게요. 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보니까 M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랑 그냥 똑같이 할게요. 자, 근데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MC가 MR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약간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어요. 책을 잘 보세요. MR 이꼴 MC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MR 이꼴 MC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원래 여기를 더 크게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해서 가파르게 좀 더 그려주시면 더 좋긴 할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여기서 그냥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는 걸로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에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저 위에서 공률이 이렇게 2배 가파르게 이렇게 확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만큼이 텍스를 부과한 거야. 소비자 가격은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해 가시죠? 아니, 요 크기가 텍스 부과한 크기잖아요. 일부러 요거랑 여기서 보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 크기는 텍스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번에 별표 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정한데 1보다 크면서 일정해야 돼. 그리고 MC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 이상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가지고 두 가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약간 사례를 통해서 예시로 밑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 굳이 보실 필요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어떤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수평선이고요.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이 이게 40이고 P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럼 이거는 다시 40이고요. P의 제곱이에요. 이게 이제 기초경제 같은 거 하다 보면 탄력성 할 때 이게 탄력성이 항상 2 또는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큰 2로 일정한 거예요. 그때 단위당 조세 크기가 이렇게 6원이라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얼마나 상승할래? 그럼 이거 할 때는요, 여러분,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을 아셔야 돼요. 아로 공식이라고 저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로 공식은요. 우리 뭐 역탄력성의 법칙 이런 거 할 때도 이 공식 정도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객관식에선 굳이 그걸 써먹어서 증명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책을 볼 때 좀 도움이 되니까 거기 왜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따질 건 아닙니다. MR이 P 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탄력성이 얼마로 똑같다? 거기 보시면 지금 2로 일정합니다. 2로 일정해요. 자, 항상 2로 일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균형에서는요. MR과 MC가 같은 요걸 이용하겠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가 이 T만큼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 MC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 가로 안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자, 조세를 부과했어요. MC가 T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MC가 T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정리를 할게요. MC는 2분의 1 P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P는 어떻게 된다? P는 2MC 이게 돼요. 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하면 MC의 2배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2배, 텍스의 2배. 이 경우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탄력성이 2일 때. 그래서 이 아로 공식 도입해가지고 살짝 보는 건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66페이지 가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독점의 기업의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려서 MC가 상방 이동하는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366페이지는 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독점에 세금을 때리긴 하는데 독점 시장, 독점 기업에 근데 우리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려가지고 MC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거야. 공급자에게 텍스를 부과. 자, 그러면 우리가 MC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소비자한테, 수요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죠.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데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서 한 단위당 T1의 종량세가 부과되는데 소비자들이 재화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포함한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조세를 뺀 그 가격은 더 낮아야지 소비자가 물건을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아, 이거 세금 부담을 해야 되네.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나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나 경제적인 실질적 귀착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화살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형광펜을 구입할 때 최대한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조세가 부과됐던 어떻게 됐던 최대한 부과하려는 것은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만 부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0원의 조세가 부과돼도 편익의 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1,000원. 근데 이제 실제로 그만큼 깎아주지 않으면 안 사게 되는 거니까 하방으로 T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순수하게 그런 표현이 있죠. 순수하게 소비자가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지불할 용의는 조세까지 포함해서 1,000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 되면은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T만큼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기울기 가파르게 MR 곡선 이렇게 있잖아. 얘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 곡선 이렇게 됩니다. 그림 거기 색깔로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보세요. 3번 단위당 T1의 종량세가 부과되면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T만큼. 자, 4번 볼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위당 조세액만큼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계 수입도 같은 크기만큼 거기 조세액만큼 하방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동하는 크기가 당연히 똑같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있으면 MR 곡선도 여기 수직축 절편은 그대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서 그리게 돼요. 약간 가볍게 그냥 보세요. 책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B는 종량세가 부과될 때 MC 곡선의 상방 이동과 하방 이동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MC 나타내는 거 거의 그림 있죠. 이거 그리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도를 할까 말까? 그래서 살짝 여기 MC가 이렇게 있어요. MC. 자,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 텍스를 부과할 때 거기 MR 이꼴 MC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그 위에 쭉 올려가지고 C점 보이는 거 있죠? 복잡해 안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 보시면 여기 A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래도 약간 잘 그려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나가도록 색깔을 바꿀까요? 우리 책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텍스 부과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B, 정신없죠? 여기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을 하던 오케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을 하던 최적 선택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거기 보시면 시작 자체가 여기 점에 나와 있어. P0 나와 있는 거 있죠? P0가 약간 이렇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 밑에 여기랑 만나야 돼요. 여기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밑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P0, P1 그리고 여기가 P2 이렇게요. 복잡하죠. 그래서 뭐 그냥 살짝만 보시죠.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366페이지에 가보시면요. 6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앞에서 본 것처럼 MC가 상방 이동하나 독점일 때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그거를 좀 그래프로 보여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7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더라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 크기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요. 공급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텍스 부과하나 효과는 똑같다고 그랬잖아. 독점도 마찬가지다. 그것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67페이지 거의 가보시면 아니 이거는 종량세에 물품세를 부과해서 평행 이동하는 걸로 했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를 부과한 거야. 종가세. 자, 종가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격의 일정한 퍼센티지만큼의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세율 T에 종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살짝 보시면 그 그림을 살짝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MR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MR 곡선은 이렇게 2배 기울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얘가 수요 곡선이야. 얘가 이제 MR 곡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거기 한번 보시면 4번 종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비례적으로 낮아지니까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가는데 B점이라고 돼 있죠. B점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빵원 아니야?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뭐 20%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요. 자, 그럼 되게 재미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도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밑에 그림 잘 그려져 있죠? MR 프라임도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그 D점에 만나서, 왜냐면 여기 이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새로운 수요 곡선, 새로운 M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 새로운 MR, 여기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그림 살짝 보시고, 오른쪽에 여기다가 MC가 이렇게 있을 때 했잖아요. 정신없죠? 이거 뭐 해서 우리 시험 목적, 세무사 시험에 따랐을 때는 목적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 보시면 아무튼 종가세나 종량세나 마찬가지로 독점 기업에게 텍스를 부과하면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세나 종가세나 효과는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아니 독점 기업에게 이렇게 종량세든 종가세든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든다. 그거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그만 연구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림이 어이구 복잡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 요런 게 있구나 해서 가끔 말 문제로 살짝 출제가 되는데 거기 369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점 있잖아요. 그것만 별표하시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거래량의 감소폭이 동일하게 만약에 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종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이 봤을 땐 자, 밑줄 치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종량세, 단위당 얼마 세금 때리는 것보다 가격에 얼마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커진다. 왜? 왼쪽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잘 그려서 시험장에서 쓰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암기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조세 수입이 그러니까 종가세가 훨씬 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동일하다 그러면 종가세 부과 시 생산량이 훨씬 더 많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심층 연구는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다음 이윤세의 부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윤세에 대한 귀착 앞에 한 거 아닙니까? 예, 앞에 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이윤함수가 그림과 같이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독점이든 완전 경쟁 시장이든 동일해요. 이윤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 이윤의 일정 부분만큼을 텍스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같은 비율로 1-세율, 이윤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윤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번 별표하시죠. 이윤세가 부과되면 이윤 극대 산출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똑같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윤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윤 극대 산출량은 불변이고요. 오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조세가 전혀 전가되지 않아서 아니 정부가 독점 기업에게 야 네가 이윤 얻은 거에 일정 부분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점 기업이 100%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과점 하에서 조세 부담의 귀착 나와 있는데 거기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지 마시죠. 거기 보시면 비용 할증, 마크업 가격 설정이라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독점 기업은 MR 이꼴 MC만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공장에 갔어. 삼성 공장에 가서 저기 공장장 사장님, 네. 아니 여기는 MR과 MC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MR, MC가 뭐예요? 이런다고 살짝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과점 시장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러면 평균 비용 따지는 거야. 평균 비용에다가 한 몇 퍼센트 마진 정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M이 이윤 부가율 하지 마세요. 오셨죠? 그래서 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밑에 부분균형 분석의 한계 보시면 특정 시장만 대상으로 조세 부과했을 때 효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균형 분석하는 것처럼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371페이지에 조세 부담의 귀착과 관련해서 부분균형 분석 나와 있는데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독점은 좀 그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보시고 독점 같은 경우는 앞에 특수한 경우 있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MC가 일정할 때 그리고 탄력성이 일정할 때 MC가 수평이면 그 탄력성에 따라서 만약에 탄력성이 2라고 하면 우리 문제에서 봤죠. 그때는 네 100% 이상 전가시킬 때도 있다. 네, 그 정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 내용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일반 균형 분석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